좋은 기업을 사면 언젠가 오른다며. 그래서 뭐 애플 사고 아마존 샀잖아. 실제로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꼭 떨어져요. 근데 또 만약에 팔잖아요. 또 올라갑니다. 그때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건 이건 기업의 자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외부 변수들에 흔들린 내 심리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먹은 거예요. 피디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며칠 전에 주식 샀었죠?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제가 사면 떨어지거든요. 근데 피디님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왜 내가 주식 사면 떨어지지? 저 어제도 샀는데 어제도 떨어지더라고요. 환장하겠어요. 근데 이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계좌가 안 불어나요. 오히려 줄어들기만 하다가 손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만약에 보시잖아요. 심리에 흔들리지 않는 투자 마인드셋,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고 산책하시거나 운전할 때 들으셔도 됩니다. 주식 투자를 처음 하면 다들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좋은 기업을 사면 언젠가 오른다며. 그래서 뭐 애플 사고 아마존 샀잖아. 근데 분명 그렇게 배웠는데 실제로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꼭 떨어져요. 마치 시장이 날 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이거 잘못 선택한 건가? 다른 거 사야 되나?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뭔가가 있나?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결국 팔아버리거든요. 근데 올랐을 때 팔면은 괜찮아. 익절이니까. 근데 꼭 손실 날 때 팔아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또 만약에 팔잖아요. 또 올라갑니다. 결국 남는 건 뭐예요? 상처만 남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지 아세요? 사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았어요. 특히 제가 코로나 때 인버스 샀거든요. 숏 배팅한 거예요. 더 떨어질 거라고. 근데 인버스 투자했다가 첫 투자인데 2천만 원 날렸어요. 그때 진짜 충격 먹어가지고. 그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 경제학 전공했어요. 미친 거죠. 경제학 전공하고 4년제 나왔는데 인버스 투자해서 망한 거지 뭐. 그래도 그때 실수를 뼈저리게 깨달아서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했구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시장의 비관보다는 긍정론으로 바뀌었던 것 같고, 시장이란 건 기업의 실적과는 완전히 별개로 그냥 다 같이 무너질 때가 있다고 이제 저도 깨달은 거죠. 그게 최근에 2022년도부터 금리 인상이 있었고 트럼프 관세 정책도 있었고 요즘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변수가 계속 나오잖아요. 뭐 전쟁도 있고. 그때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건 이건 기업의 자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외부 변수들에 흔들린 내 심리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먹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생각부터 바꿨어요. 주가가 빠지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는 그건 공포의 대상은 아니고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에르메스 할인한다고, 물론 할인하지 않지만 할인한다고 하면 줄 설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애플 테슬라 할인한다고 하면 안 살까요?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무서워서. 저는 그거를 이제 역이용을 하는 거죠. 좋은 기업이라는 거는 본질적인 가치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어요. 아이폰이 갑자기 망하진 않잖아요. 아마존이 갑자기 망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매출이 반토막 나는 게 아닌 이상은 단지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공포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고 판단을 내린 거죠. 저도 결국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가만 떨어진다면 그건 내가 더 싸게 좋은 기업을 살 수 있는 기회, 바로 빅세일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하니까 하락장이 오히려 좋아요. 같은 금액 5천만 원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30주를 살 수 있는 걸 35주를 살 수 있잖아요. 결국 수량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한테 이득인 거죠. 제가 좋아하는 피터 린치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식은 숫자 위에 존재하는 사업이라서 좋은 기업은 결국 숫자에서 드러난다. 이 말은 실적이 좋은 기업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참 좋은 기업이라는 게 막연하잖아요. 피디님도 아직 잘 모르시겠죠. 저도 뭐 100% 알진 않지만 피터 린치의 관점을 참고해서 다음 3가지 기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ROE 15% 이상. 이게 뭐냐면 주주에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돌려주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고, 피터 린치는 수익성이 높고 사내 유보금을 잘 활용하는 회사를 선호했다고 해요. ROE가 15% 이상이라면 자본 대비 수익률이 우수하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경쟁 우위가 뚜렷한가. 피터 린치는 성장 기업을 고르되 그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업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거나 브랜드 충성도가 강하거나 진입장벽이 높다면 그 기업은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쉽게 말하면 애플이죠. 이해되시죠? 세 번째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업 구조 더하기 미래 성장 동력이 있는 회사를 찾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기업엔 투자하지 마라라는 피터 린치의 대표적인 철학이고, 저는 그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애플은 뭐 휴대폰도 팔지만 그 안에 소프트웨어도 파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애플을 비롯해서 어떤 기업을 볼 때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알아야 제가 아는 기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이 꾸준히 있는지 그런 산업도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기차, 클라우드, 요즘 핫한 GPU 반도체 이런 것처럼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이라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더라도 기회는 반드시 오는 거예요. 피터 린치도 항상 주가 하락은 우량주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거든요. 핵심은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건 누가 시장에 더 오래 더 현명하게 버티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복리는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리의 구조를 조금 흔들릴 때마다 팔아버리면 계속 리셋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강력한 구조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부자들은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피디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리스크라는 거를 시간으로 녹이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도 보면은 결국 좋은 기업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사서 꾸준히 버틴 사람만 부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결국 워렌 버핏이 말해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훌륭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적당한 기업을 훌륭한 가격에 사는 것보다 낫다고 해요. 결국 좋은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라 이거죠. 그래서 2025년도 하반기부터 또 한번 조정이 올 수 있어요. 어제는 누가 뭐 대공황이 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결국 대공황이 오든 뭐가 오든 결국 그 기업의 본질이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만 체크를 한다면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절대 매도 먼저 하지 마시고 그 기업의 상태를 먼저 파악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토크였습니다.